온앤오프, 나 혼자 산다와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혼족이라는 틀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스타의 일상을 온 상태, 오프 상태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건데요. 카메라에 불이 켜졌다 꺼지듯이 사람은 누구나 사회생활 속의 나와 개인적인 사적인 나가 다르죠.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쓴 글을 보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엄마, 또 텔레비평 안에 보여지는 엄마, 이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엄마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뭐 거짓을 말한다거나 가식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대요. 지금 여기는 지금 사회생활이니까 그런 거죠. 집에서 걔네들이 보는 엄마는 개인적인 생활이고, 제가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하시면 애들 학교 그러면 이제 받을 때 어머 선생님 이러면서 받잖아요. 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도 네 어머니 이러는데 엄마가 전화를 하면 응 엄마 이렇게 목소리가 가라앉죠. 여자들에게 시집은 사회생활 상당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묘하게 다릅니다. 성시경, 조세호, 김미나 씨가 고정 출연자, 그러니까 진행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성시경 씨하고 조세호 씨는 그 예능 노출이 참 잦은 분들이잖아요. 성시경 씨를 보면 2002년에 그 목표 달성 토요일 애정만세 코너에서 처음 얼굴을 봤는데 그 이후로 지금 뭐 십수년 동안 예능 프로그램에 꾸준히 진행자로 패널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음식 만드는 장면도 많이 봤고 더 이상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세호 씨는 놀면 뭐하니에서 집이 수차례 공개됐잖아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온앤오프 속에 성시경 씨, 조세호 씨는 뭔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느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른 거예요. 그 오프 상태, 개인적인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김미나 씨의 경우 기상캐스터이자 또 유튜브 스타잖아요. 근데 이분이 라디오스타에 나왔을 때 이 도른자 캐릭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톡톡 튀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김희철 씨하고 진행하는 20세기 히트송, 거기 보면 도른자 맞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 온앤오프에서 만나는 김미나 씨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일기예보 그 날씨를 전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예 모텔에서 이제 눈을 붙이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상캐스터 일 JTBC 뉴스에서 진행하던 거는 이제 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미나 씨가 이사를 갔는데 이삿짐을 안 풀어요. 하루에 한 박스씩 풀어서 거의 4주가 됐을 때 이제 거의 대충, 그것도 대충 정도더라고요. 집 꾸미기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이제 언박싱이라는 걸 하는데 신박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김미나 씨가 이제 변기 시트를 갈려고 그걸 이렇게 뜯어내느라고 애를 써요. 막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저거 어떻게 하는 걸까? 왜 안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밑에서 나사를 풀면 되는 거. 제 소시적에 젊은 시절에 세대 때 그 변기 시트 바꾸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재밌게 봤어요. 근데 흔히 연예인들이 이사를 아예 했거나 막 리모델링을 했거나 뭐 협찬품을 받아서 집을 잔뜩 꾸미고 관찰 예능을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김미나 씨는 아예 짐도 풀지 않고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김미나 씨도 그렇지만 성시경 씨가 보여주는 오프 상태도 성시경 씨가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민낯의 삶이어서 그래서 좀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시경 씨의 온 상태, 콘서트 연습 과정을 보여줬는데 세션들의 성시경 씨에 대한 한 줄 평이 재미있어요. 한 분은 진실된 음악가라고 했고 한 분은 아름다운 독사? 왜 독사라고 했는지 알겠죠? 그 성시경 씨, 조세호 씨, 김미나 씨 외에는 거의 모두 새로운 얼굴들이 나옵니다. 신선한 얼굴들이 나오고 있어요. 볼빨간 사춘기의 안지영 씨. 저는 이분의 음악을
그 우주를 줄게, 여행 이런 것들이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서 거의 매일 듣는 분인데 이분의 토크는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죠. 전에 라디오스타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해체에 관한 그런 사연 이런 것들을 주로 들려줬고 조금 얘기를 했던 게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나온 정도. 사실 저도 그 프로그램에서 보고 이제 이 노래를 알아서 즐겨 듣게 됐거든요. 온앤오프 속의 안지영 씨는 참 잘 어울려요. 그리고 김민아 씨하고 또 죽이 잘 맞더라고요. 성시경 씨가 아주 선배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 아주 전곡을 찌르는 얘기들을 둘이 죽이 척척 맞아서 잘해요. 그리고 이제 요리하는 장면 같은 게 나오면 성시경 씨가 훈수를 두고 성시경 씨에게 뭐 SNS 그 셀카 찍는 법, 뭐 또 음식 사진 잘 찍는 법 이런 거 조언도 해주고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김민아 씨는 그 안지영 씨하고도 잘 어우러지지만 그 뒤 이어서 마마무의 솔라 씨라든지 심은우 씨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다 잘 맞더라고요. 이게 선천적으로 쉽게 누군가와 잘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잘 배려해주고 그런 걸 타고난 사람 같았어요. 그 유튜브 구독자들이 왜 김민아 씨를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온앤오프에 출연한 다음에 SNS로 50, 60대 그 어머니 같은 분들이 메시지를 많이 보내신대요. 김민아 씨를 이해하게 됐다고. 근데 그분들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잖아요. 저도 온앤오프를 보고 김민아 씨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아 씨가 이 프로그램 선택을 참 잘한 거죠.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에 나온 크리스 라이언이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거의 예능에서는 처음 보다시피 하는 그런 분인데 지금은 약간 인턴 같은 느낌으로 뭔가 이제 분위기를 맞춰가는 중입니다. 이분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지난주 5화에 마마무의 리더 솔라 씨의 일상이 공개됐습니다. 하루 온종일 찍어서 한 30분으로 축약해서 보여주는 건데 30분이라는 시간이 순삭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놓치고 싶은 장면이 없었어요. 일단 편집이 시원시원 깔끔해요. 이분도 신박한 아이템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이게 침대에 앉아서 테이블을 당겨서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거치대가 있어요. 휴대폰 거치대가. 막 그걸 보면서 막 노래를 따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혼자 사는 삶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유튜버죠. 그런데 이분 채널이 구독자 수가 200만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더 넘었겠죠. 근데 이분의 삶은 그 유튜브에 맞춰져 있어요. 유튜브를 위해서 하루 종일 뭔가를 궁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팀을 짜서 아예 회사를 꾸려서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젊은 직원들이 막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도전, 시도하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무한도전이 왜 뭐 특정 그 포맷이 없잖아요. 뭐든지 열려있는 구성인데 이 솔라 씨의 유튜브 채널이 바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 솔라 씨가 유튜브 제작을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얘기만 하는 이 테레비평은 지금 이제 4만 구독자가 정말 너무나 운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막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이 묶여가지고 뭘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번 주 유퀴즈 언더블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유퀴즈 언더블럭이 시청률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트로트가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이래요. 한쪽은 TV조선의 사랑의 콜센터, 그리고 한쪽은 SBS 트롯신이 떴다가 유퀴즈 언더블럭이 후반부하고 물리거든요. 그래서 시청률이 잘 안 나온다 이랬는데 그날 이제 게스트가 차태현 씨였어요. 차태현 씨가 그거는 변명이라고 막 이러는데 유퀴즈 언더블럭도 테레비평도 변명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적이고 아주 트렌디한 삶, 솔라 씨의 일상과 차별되는 김동완 씨의 자연 친화적인 삶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김동완 씨가 가평에서 산 게 벌써 4년 차라고 해요.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살 때 마치 백화점에서 숙식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핑클의 이효리 씨, 신화의 김동완 씨가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살게 될 줄 그건 누가 알았겠어요. 전원 생활의 장점을 물으니까 사계절을 직접 보면서 거기서 생과 사를 느끼게 된대요. 뭔가 태어나고 뭔가 죽고 이런 것을 뭐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느끼게 된다는 거죠. 김동완 씨는 키우는 벌들하고 대화를 하고 김민아 씨는 키우는 버섯하고 대화를 하고 너무 다르죠, 삶이.
복면가왕에서 지금 방패가 가왕이잖아요. 방패하고 창의 대결이 있었는데 창이 부부의 세계의 민현서 역을 맡았던 심은우 씨였어요. 심은우 씨가 지금 온앤오프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은우 씨가 보여주는 온, 오프 다 새롭고 참 신선합니다. 본업이 배우고 부업이 요가 선생님이래요. 뮤지컬 전공이라고 하잖아요. 창으로 노래 부를 때도 상당히 잘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면서도 스스럼 없고 자유롭고 자연스러워요. 막 차 안에서 막 휘적휘적 춤도 추고 이렇게 누군가의 시선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런닝맨에도 나왔어요. 이분은 굉장히 영리해요. 그리고 센스를 장착했더라고요. 예능을 상당히 잘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돼서 많은 곳에서 섭외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온앤오프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안지영 씨하고 심은우 씨가 고양이를 키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텔레비편 방송하고 반려동물 편에서 얘기했듯이 방송이 반려동물의 사랑스러운 모습만 자꾸 보여주고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보여주지 않는다 했는데 온앤오프에서는 바로 이 점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털 빠짐이 너무 심해서 진짜 너무 힘들다. 이 롤러는 진짜 항상 상비하고 살아야 된다. 이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나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확실히 짚어주고 있었어요. 관찰 예능은 다큐멘터리를 찍듯이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많이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콤팩트하게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편집자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을지 이런 걸 편집자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작자의 가치관이라고 할까, 또 삶의 철학, 더 나아가면 세계관 같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소소한 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라씨 자매가 떡볶이를 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느 예능 프로그램이라면 뭐 너무 먹고 싶다, 배고프다 막 이런 리액션들이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김동완 씨가 한마디 합니다. 두 분의 우애가 참 깊으시네요. 다르죠. 다른 관찰 예능하고 차별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온앤오프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고 보는 정효민 PD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정효민 PD는 마녀사냥을 했고 효린의 민박을 마건영 PD하고 같이 했죠. 그리고 그 마건영 PD님은 나중에 이제 캠핑클럽을 했고요. 그리고 정효민 PD가 CJ ENM으로 이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재석 씨하고 일로 만난 사이를 했고 이제 이번에 온앤오프를 하게 된 거예요. 신찬영 PD님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6화가 나가기 전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6화에 그 소녀시대 유나 씨가 나온다고 해요. 유나 씨도 효린의 민박의 직원으로 나왔던 거 외에는 거의 그 사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제 소녀시대 안에서만 보여줬던 분이라서 이번에 그 영상이 어떨지 정말 짐작도 안 돼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효민 신찬양 PD가 이 자리에 오기로 하셨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받았잖아요. 어떤 분이 탑스타가 섭외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답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가 있는 거죠. 어떻게 자신을 그릴지 믿음이 가니까 섭외에 응하는 거겠죠. 정효민 PD하고 신찬양 PD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되죠.